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업의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앞 시간에 뭐 배웠죠? 말씀 자꾸 하시랬죠?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했었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대분류가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정말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쪽에 보면은 수익이라고 나오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수익은 간단하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 뭐 여기는 뭐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그랬는데 결론은 돈 버는 거죠. 돈 버니까 순재산 자본이 늘죠. 반대로 비용은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돈 벌려면 쓰는 것도 있어야죠. 가게가 돼야 되고, 종업원도 뭐 월급도 줘야 되고, 수도전기요금 내야 되고, 집세 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죠? 이게 비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쓰니까 그만큼 자본이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전문 용어로는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익을 얻으려면 그만큼 쓰는 게 있어야죠. 그죠? 비용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겁니다. 자, 이제 종류, 즉 계정 과목. 계정 과목 외우셨어요? 앞에서 빨리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현금, 당조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대여금, 미수금, 미지급금, 지급보험, 미지급금 했나? 미수금 했나? 모르겠어요. 이런 계정 과목들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그리고 자산인가 부채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번 시간은 수익 비용인데 보세요.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팔려고 사온 게 상품이었잖아요. 그걸 팔았다. 그럼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봅니다. 물건을 팔면 돈 버는 거니까 수익으로 봐요. 상품 매출, 임대료,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고 받은 대가, 집세 같은 거, 집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세. 그죠? 그 다음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간단하죠?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 주식 생각나세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팔을 때 이익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만약에 손해보면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 다음 유형자산. 이때 유형자산은 나중에 배우는데 요거 토지나 건물, 기계, 차량 이런 걸 유형자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팔아서 생기는 이익을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럼 이렇게 무슨 이익이다라고 말을 만들기가 애매한 것들이 자비이익이에요. 위에는 저 단기매매증권이나 유형자산은 중요하다.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은 거겠죠? 금액이 적고 중요치 않은 것들, 이런 거 폐품 처분이익 이런 것들이 자비이익이다. 자비이익은 뭐라고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럴 때 자비이익으로 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비용들 알아볼까요? 비용들 뭐가 있을까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상품 매출 원가. 자, 위에 없어졌네. 상품 매출 있죠. 물건을 팔면은 그래서 상품 매출이 예를 들어서 원가 500원짜리를 500원짜리 얼마에 팔을까요? 얼마에? 600원이요? 그래서 뭐 먹고 살아요? 한 3,000원에. 3,000원. 너무 싼가? 싼데? 싸요. 왜? 여러분 커피 잘 드세요? 커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커피 원료로 따지면 제일 비싼 게 한 130원 밖에 안 돼요. 120원, 130원. 근데 지금 여러분 3,000원이 커피 있나요? 보통은 뭐 아메리카노 싼데도 2,500원, 3,000원이죠? 4, 5,000원 기본이죠? 이건 싼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500원짜리를 3,000원에 팔았다면 팔린 금액을 상품 매출이라고 하고 그 팔린 물건의 원가 있죠. 그게 바로 상품 매출 원가예요. 매출된 상품의 원가. 그게 상품 매출 원가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들어간 돈 비용이고요. 돈 버는 건 수익입니다. 즉 3,000원 벌기 위해서 500원 쓴 거죠. 이게 비용, 이거 수익. 그 다음 집세 내는 건 임차료. 집세 받는 거 뭐라고 했죠? 또 까먹었죠? 바로 위에 임대료였죠? 임대료. 그 다음 여기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이었는데 수수료 주면 수수료 비용. 그 다음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 주면 이자 비용. 자, 위에 있는 수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에 있는 수익은 요거 요게 아니지. 여기 조금 작아졌죠, 글자는? 자, 위에 거랑 비교해 볼까요, 이제? 여기 상품 매출과 여기 상품 매출 원가, 임대료와 임차료,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구분되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과 단기 매매증권, 주식 같은 거 팔을 때 손해보면 처분 손실. 또 유형자산, 건물이나 토지 같은 유형자산을 팔을 때 이익은 처분이익이고 손해는 처분 손실. 쉽죠? 무슨 이익은 수익이고 손실은 비용입니다. 간단하죠? 펜 보고 있죠? 예? 여기 보고 있는 거죠?
얼굴 의심한데 볼 게 없어요. 가면 보내달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잡손실은 잡다한, 뭐 별로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손실이 잡손실. 그 다음 급여, 월급 주는 거. 복리후생비, 이거 우리 시험 잘 나옵니다. 전산회계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게 복리후생비. 임직원들,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뭐 금전, 회식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 중요한 건 직원들한테 쓰는 건 복리후생비예요. 근데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건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중에 보세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말 그대로 교통비죠. 다 돈 나가는 거 다 비용이죠. 돈 들어오는 건 수익이고 나가는 건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 전화요금, 뭐 휴대폰 요금,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통신비.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건 수도, 광열비 등이 있습니다. 또 있나?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니까 자, 비용 항목들이 여기 있죠? 비용 항목들 여기. 자, 세금과 공과. 이건 세금이라는 말과 공과금이라는 말이 and,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같은 세금, 그리고 무슨 회비, 무슨 조합비, 협회비 이런 공과금을 합쳐서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고 비용이에요. 돈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 수리비, 수선비 주는 거. 그 다음 보험료가 보험료죠. 그리고 우리 전산회계 좋아하는 차량 유지비, 전산회계 좋아합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기름값, 주차요금 이런 것들이 다 차량 유지비. 그 다음 교육훈련비, 말 그대로 임직원들 교육훈련, 연수교육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죠. 강연 받고 막 이런 것들. 다음 도서인쇄비, 도서, 그림이나 책 이런 것들, 문서 막 이런 거 인쇄, 말 그대로 신문, 잡지 구독료, 양식, 종이 있죠. 회사 양식, 인쇄, 명함 인쇄, 책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서인쇄비. 소모품 들어보셨죠? 문구류를 샀을 때 소모품비, 광고비, 기부금, 기타 등등 잡비. 잡비는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게 잡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수익 비용은 분류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돈 들어오면 수익, 돈 나가면 비용. 간단하죠? 돈 들어오면 수익, 돈 나가면 비용.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들을 빨리 습득하셔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말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하세요. 말하면 주변에 좋은 게 있다고 그랬죠? 아, 저 사람 공부하고 있구나. 특히 학생들은 큰 소리를 하세요. 큰 소리 자꾸 읽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하는구나. 아셨죠? 열심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자산부채 자본을 통틀어 재무상태표라고 한단 말이죠. 자산부채 자본을 통틀어 재무상태라고 했고 그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였다면 이번에는 뭐라 이게 변환되면서 조금씩 바뀌는구나. 몰랐네요. 이게 변환되면서 조금씩 바뀌었네요. 여기가 원래 저기 제 파일에 이거 강의용으로 촬영하려면 변환을 해야 돼 문서를. 그 과정에서 문서가 좀 깨지네요. 몰랐네요. 자, 보죠. 어쨌든 다 봅시다. 그러면 여기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 즉 수익과 비용이 얼마냐, 경영성과,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IS,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보고서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는 손익계산서라는 명칭, 회사 이름, 그리고 회계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금액단위 이 네 가지를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T계정 기억나세요? T계정?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었죠?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었죠? 차변에 비용 적고 대변에 수익 적는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비용을 차변에 적고 수익을 대변에 적었는데 만약에 수익이 크다. 그럼 이익이죠. 당기 순이익. 수익 총액 10만원에서 비용 총액 7만원 빼면 3만원 이익. 맞죠? 맞죠? 성찰해야 돼요. 잠시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들을 때는요, 휴대폰도 좀 엎어놓고 인터넷 딴 거 보지 말고 1시간을 1강을 듣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세요. 잠깐. 그리고 계속 대답을 하시면 집중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이걸 굳이 공식으로 말하면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살짝 응용하면 총비용과 순이익을 더하면 총수익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합니다. 뭐 굳이 안 외워도 돼요. 머릿속에 T계정 외우세요.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공식은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비용이 8만원이고 수익이 7만원이다. 비용이 많다. 쓴 돈이 많다. 그럼 손해봤죠. 당기, 순실. 굳이 이것도 공식으로 말하면 총 비용에서 총 수익 빼면 손실 나오죠. 근데 응용하면 총 비용은
총수익과 당기 순손실을 더한 거와 같죠. 이렇게 머릿속에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 오히려 이제 미쳤나봐요. 아직 안 졸리는데. 자,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의 자산이었죠. 이거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 FP 재무상태표였죠.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의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줬고 대차합계 일치했단 말이죠. 그죠? 그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 합계와 같다. 그 다음 지금은 손익계산서죠. IS 손익계산서.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고, 이것도 영어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굳이 영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왜 영어 썼냐면 자산도 자고 자본도 자잖아요. 자자. 이러면 헷갈리죠. 그래서 영어 쓴 거고, 이건 뭐 비수 그러면 되죠. 뭐. 그럼 일반적으로는 비용보다 수익이 많겠죠. 그럼 요 차액이 당기 순이익이더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절대 불변의 진리.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 대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 이겁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니까 반드시 외우세요. 아셨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구조까지 했죠. 여기까지 개정 과목 외울 수 있겠죠? 간단하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공식 유도가 된 거고요. 이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세요? 자, 손익계산서 등식인데 요거 총비용의 순이익 더하면 총수익이다. 요거예요. 비용의 순이익 더하면 총수익, 이겁니다. 이쪽 거 보이시죠? 요거. 자, 제가 화면 가리키려고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요런 문제는 수시로 풀어보세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거를 다 풀면 이상한 거죠. 처음 하시는 분은 다 풀면 이상한 거예요. 다 못 푸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진짜 초보는 이거 10문제 풀면, 물론 지금은 좀 날 거지만 좀 지나면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그럼 잘 안 풀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초보자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은 10개 풀면 한 서너 개 맞아요. 확실히 알고, 찍는 거 말고 자기가 알고 푸는 거 서너 개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10개 중에 서너 개만 알아도 잘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제 늘어나는 거죠.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진행하시면 돼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죠. 자, 이제 그 다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왔네요. 여기는 지워야 되겠네요. 자, 이걸 지워야 되는데 이게 한 방에 지워졌었는데 이게 뭐가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이걸 지워야 돼요. 구닥다리로 지워야 되네. 이거 원래 한 방에 딱 지워졌거든요. 이제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지금 뭐 손발이 고생해야죠. 뭐 그죠? 신기하죠. 칠판 좋죠. 이 뒤에 칠판을 그 색깔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반사돼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자 이쪽에, 자, 이쪽 봅니다. 여기 자, 당기순이익 구하는 방법, 재산법과 손익법. 조금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손익법이에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서 순이익 구하는 방법을 손익법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자, 근데 그거 말고 이것도 있더라. 재산법이라는 거.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뺀 게 순이익이다. 이거 이해되나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순이익이다. 이해돼요? 안 돼요?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이렇게 구한 순이익과 이렇게 구한 순이익은 같아야 될까요? 달라도 될까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잘 나옵니다.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또 이건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쪽에다 해볼게요. 자, 장사 처음 시작할 때를 기초기말. 그렇죠. 기초죠. 기초에 자산이 10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 부채는 700만원이었고 자본은 3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빼빠지게 일하고 시간이 흘러서 기말이 됐어요. 기말이 되어서 다시 알아보니까 자산 총액이 3000이 됐고요. 부채 총액은 2000이 됐고요. 자본은 당연히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니까 얼마가 돼요? 1000.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요건 기초거니까 앞에다 말을 붙이면 이건 기초자산, 얘는 기초부채, 얘는 기초자본이죠. 얘는 기초자산, 그죠? 그 다음 얘는 여긴 기말이니까 기말자를 붙이면 얘는 기말자산, 얘는 기말부채, 얘는 기초자본.
자, 이렇게 또 보다시피 기초보다 기말이 늘었다는 게 보이죠. 근데 이때 돈을 벌었냐 손해봤냐 볼 때는 뭐를 봐야 될까요? 자산을 보고 계산할까요? 부채를 보고 계산할까요? 자본을 보고 계산할까요? 뭘로 해야 되죠? 그렇죠. 자본으로 해야 됩니다. 자산 아니에요. 자산이 1000에서 3000으로 많이 늘었죠. 그러나 만약에 극단적으로 자산이 3000인데 부채가 5000이어 봐요. 그럼 이미 큰일 났죠. 그죠? 그러니까 자산이 늘었다고 무조건 돈 벌었다 아니고요. 결국은 자본, 즉 순재산. 순재산을 봐야 돼요. 요건 뭐다? 그죠? 기초자본. 얘는 뭐다? 그죠? 기말자본. 그래서 이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했더니 기초보다 기말이 700원이 늘었잖아요. 그럼 요만큼을 단기 순이익으로 보자. 이게 바로 700원 늘었으니까 이만큼 순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재산법입니다. 공식으로 말하니까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산법 공식 구조를 알아두세요. 그리고 밑에 건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요 밑에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물론 처음엔 이거 못 푸는 사람 많아요. 시켜보면 못해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재미없죠. 그죠? 당연히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왜 나올까요? 필요 없는 건데. 예. 자,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기 채워보세요. 힌트는 기초는 아이고 지러워라. 말을 안 듣네 얘가. 자, 웬 부채가 나올까요? 요 부채 재밌죠. 이 부채가 무슨 여름에 시원하라고 붙이는 부채인 줄 아나 봐요. 그죠? 어쨌든 힌트는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초자본, 그리고 여기 있는 기말자본의 차액이 바로 요거와 요거의 차액이 바로 여기 있는 단기 순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익에서 비용 빼도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게 힌트예요. 그래서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액이 순이익이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거 1,800원, 1,000원이면 이게 800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도 800원이 돼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치챘죠? 쉬운 건 제가 할게요. 기초자산 2,400에서 부채 빼면은 400이 돼요. 그 다음 3,600에서 2,400 자산에서 부채 뺀 1,200원이 되죠. 그럼 보세요. 여기 400원과 1,200원의 차이가 800원 맞죠? 이런 식입니다. 밑으로 가면 조금 더 헷갈리죠. 이제 요 삼각형 있는 건 마이너스 표시예요. 마이너스 80 이건 좀 어렵죠. 요건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쉬운 건 제가 해드렸으니까 어려운 건 여러분 풀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 안 풀리는 게 당연한데요. 이거 푸는 것도 힌트는 요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푸시면 더 쉬워요. 그려서 푸시면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초기말하고 여기다가 또 손익계산서까지 그리는 거예요.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나머지가 순이익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가 여기 700원이었죠. 순이익이. 그럼 여기가 순이익이 700원이면 여기도 700원이 돼야 된다 이거죠. 여기도 700원이 돼야 돼요. 물론 여기는 지금 자료를 안 썼지만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손실이었으면 비용이 더 큰 거죠. 이런 식으로 기초재무상태표, 기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T계정 그리가면서 풀면은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풀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리는데 중요한 건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풀다가 모르겠슈 그러면 따로 질문도 하셔도 좋고, 하여튼 처음에는 다 풀리면 이상한 거예요. 회계가 저 수업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회계, 여러분 대학 다니셨나요? 회계가 전공 과목이에요? 교양 과목이에요? 그쵸, 전공 과목입니다. 회계학과가 있잖아요. 전국 어디 가나 회계학과 있는 학교 되게 많죠? 회계학과, 세무학과 비슷하죠. 어쨌든 전공입니다. 전공 과목인데 듣자마자 어우 쉬워, 재밌다, 무지 재밌네, 너무 쉬워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 수십 년 했는데 회계 재밌어요, 쉬워요 이런 사람이 한 1000에 1명, 1000에 한두 명은 쉬워요, 재밌어요 그러는데 나머지는 다 맨날 인상 빡빡습니다. 아이씨 정말 괜히 시작했어. 막 벌써 그런 사람 있죠. 벌써 그러면 안 됩니다. 괜히 시작했어. 이제 몇 시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 그냥 뭐든지 처음에는 10개 중에 서너 개만 하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경영상과 손익계산서까지 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자산부채 자본, 이번 시간에 수익과 비용 이 5가지 용어 개념 그리고 계정 과목 그리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거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그러다 중간에 까먹으면 다시 와서 또 듣고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